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인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에 항공기를 탑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까지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대책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루이조 후보가 스캇 가렛 공화당 후보를 5%포인트 차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헌터스 포인트에 들어선 서민 아파트에 대한 입주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2일에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텍사스 병원 간호사에 이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간호사가 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에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이제는 미 전역으로 퍼지는 게 아닌지 오바마 대통령도 긴급 에볼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어제 성명에서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의 간호사 29살 앰버 빈슨이 추가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빈슨 역시 지난 12일 에볼라 확전 판결을 받은 간호사 니나 팸과 마찬가지로 에볼라 첫 사망자인 던컨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슨은 병원에 열이 난다고 신고한 뒤 즉시 격리됐다가 예비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 결과를 얻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에볼라 감염자가 또 추가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해당 의료진에 대해 확진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슨이 격리 치료 전날 비행기에 탑승해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텍사스로 이동했다고 발표하고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승객 132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추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빈슨은 프런티어 에어라인 1143 항공편을 이용했으며 탑승 직전 미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빈슨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승객 등이 체액 접촉을 통해 추가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에볼라가 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뉴저지와 커네티컷을 방문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대책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볼라 확산 우려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드아일랜드와 뉴욕주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며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첫 에볼라 환자를 돌보던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의 간호사 2명이 잇따라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 대책 회의 후 연설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미국에서 에볼라의 심각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에볼라 확산 우려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 일부 학교들은 직원이나 학생들이 에볼라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미흡한 후속 조치가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라이베리아와 시에라이온 등 에볼라 창궐 국가발 비행기에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정부의 에볼라 대책을 총괄 지휘할 에볼라 총책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루이조 후보의 공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대학이 뉴저지주 5선거구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루이조 후보가 불과 5%포인트 차이로 공화당 스캇 가렛 의원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맘머스 대학이 15일 발표한 뉴저지주 5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와 가렛 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유권자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48%가 가렛 의원을 지지했고 43%는 조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은 3%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6%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과 민주당 도전자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인 5%포인트대로 좁혀졌다는 점에서 맘머스 대학 측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맘머스 대학의 여론조사부 측은 뉴저지 연방하원 5선거구는 올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민주당조차도 기대를 걸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에 공화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조 후보가 12년 경력의 현역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최대 일간지 스타레저는 지난 2011년 시행된 선거구 재조정으로 가렛 의원의 지역구가 크게 달라진 것이 민주당 후보의 약진을 돕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던 5선거구의 선거구가 바뀌면서 민주당 유권자가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 일부가 포함되고 보수층 유권자가 집중돼 있던 지역이 다른 선거구로 옮겨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공화당 소속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예측 결과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이 7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온라인 데이터 인포그래픽 섹션인 업샷은 공화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73%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전망인 50%에서 23%포인트가 수직 상승한 것으로 6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총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5석, 공화당은 45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업샷은 중간선거 이후에는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이 될 가능성이 24%로 제일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밖에도 공화당이 51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이 현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예측됐으며 동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13%를 보였습니다. 동률일 경우에는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상원 100석 가운데 올 선거에 해당되는 의석은 36석이며 현재 이 가운데 민주당이 확보할 것으로 유력한 곳은 11곳, 공화당이 유력한 곳은 16곳, 경합지역은 9곳으로 분류됐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선거 대상이 아닌 34석과 합하면 45석 확보가 유력하고 공화당은 선거 대상이 아닌 30석과 합치면 46석이 유력 지역입니다. 결국 9곳의 경합지역 승부가 다수당을 결정짓게 되는데 현재 판세로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뉴햄프셔 2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은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미국 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번영은 없다는 극단적인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경제 체제가 주기적인 사이클을 보이며 호불항을 오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앞으로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베이지북 경기 평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던 경기 침체가 사그라들고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관광,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그동안 소비에 소극적이었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건 좋은 현상이라며 많은 지역에서 경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주간 실업수당 신청수가 200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26만 4천 명으로 떨어짐으로써 기업들의 정리해고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 신규 고용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미국 내 실업률 하락, 기업 생산 활동 증가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수입이 함께 증가하면서 미국의 지출과 수입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아직까지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소비 편차가 있다고 전했지만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 전문의 이현수 피부과가 뉴욕의 록펠러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한국인 건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한국인만을 위한 건선 연구론 미국 내에서 첫 번째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의 이현수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수 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의 록펠러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한국인 건선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선 연구로 명성을 얻고 있는 록펠러 대학이 한국인만을 위한 연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 건선인 소판상 건선에 대학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5cm 이상 큰 발진이 주로 나타나는 곳이 이제 그 팔꿈치나 무릎 그리고 두피에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한국인의 건선은 그 크기가 5cm보다 훨씬 작고 대신에 팔꿈치나 이런 부분에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동 연구에 나서는 이현수 피부과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며 이중 40여 환자들의 샘플을 대학 측에 제공합니다. 병원은 이번 공동 연구가 한국인 건선 치료제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저희 한인 환자들 아니면은 이 거티소라시스 그래서 이 한인들이 만약에 이 한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건선 종류의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좋아지면은 전체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구 참여를 위한 상담 및 검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임상 환자들은 록펠러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협대역 UVB 광선 치료를 4개월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에서 각종 범법 행위로 인해 이민당국의 신원이 넘겨진 이민자가 1년간 3,07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신원이 넘겨진 이민자만 무려 1,700명에 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범죄자 외국인 색출 프로그램이 범죄자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감사원의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74명이 범죄자 외국인 색출 프로그램에 의해 이민 세관 단속국 등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이 중에는 중범과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민당국의 신병이 넘겨진 경우도 무려 1,700명에 달했습니다.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법 이민자를 색출한다는 연방정부의 의도와 달리 최소 한 건의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민당국의 신병이 넘어간 사례도 845건에 달했습니다. 최소 한 건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신병이 넘겨진 이민자는 143명에 불과했습니다.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경찰과 교정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범법 이민자들의 신원을 이민 당국에 제공해왔다면서 연방정부의 범죄자 외국인 색출 프로그램은 범죄의 유무죄 판결에 관계없이 이민자들을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고 추방하기 위해서 사법 절차를 이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는 또 이러한 범법 이민자 신병인계에 대한 처리 예산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민자 인계 절차에 필요한 예산 약 5,200만 달러를 요청했지만 실제 지급받은 돈은 950여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